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2.12포인트, 1.43% 하락한 2213.77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4% 내린 753.5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 발표와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의료주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사들의 약 처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위크만 유나이티드 헬스 CEO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물론 한국과는 별개의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또다시 투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전망치도 1.4%에서 1.1%로 내렸는데요. 이는 지난번에 이 IMF와 OECD가 전망을 했던 2.6%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분기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를 더욱더 많이 반영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완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쉬어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이게 여러분께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코스닥을 전망을 드리면서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소에 있는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지수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양시장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번 4월 달 들어서 조정다운 조정이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어제 4월 17일까지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다가 하루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원래 중간중간마다 2, 3일 정도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 시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너무나 안도레리가 좀 길게 와서 하루 정도 충격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수급이 오늘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내일 정도까지 저는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종목으로 두셨던 우량주나 대형주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테마가 진행되다 꺾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신 종목도 있다면은 지금 좀 물량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이럴 때
안전하고 우량한 종목들 사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적풍 전문가님은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코스닥 진단 좀 해주세요. 사실상 그 얘기는 제가 동의를 조금 많이 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부터가 일촉즉발, 정말 이 급락이 터지기 직전이라 말씀드렸거든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최근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뭔 생각했습니까? 충분히 시장은 돌파했으니까 전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충분히 우상향세나 큰 반등세가 계속 나오겠구나,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마르송 뭐라 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왜? 2018년 10월을 본다고 했을 때 10월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우상향이 나와주던 지수가 고점을 찍어주고 눌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 전고점 돌파 나왔으니까 다시 우상향 시작인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부터 우하향 하락세가 나와줬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얘기했죠. 미국의 재정적자와 중국의 국유기업의 상경 4천억 조, 실제 4천조입니다. 경이에요. 지금 국유기업의 부채가 중국이 3경이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지금 GDP 성장률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쉽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바로 뭐냐? 시장이 급락 나올 때가 오히려 우리가 갈 종목들, 급증할 종목들을 잘 잡을 수 있을 때라는 거. 왜? 안 갈 것 같으면은 애초부터 빠집니다. 애초부터 급락해요. 그럼 급락한 종목들 다 버리고요. 우리는 갈 종목들, 100종목 중에 한 종목, 200종목 중에 그 한 종목, 갈 수 있는 종목 그 한 종목만 우리가 찍으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그 한 종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집중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대성 미생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은 7.02%로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 그 전에 더 많이 올라갔나요? 약 15%까지 올라섰나요? 오늘 이제 최대 19%까지 19%까지. 네, 좀 더 올라갔었어요. 대성미생물이 사실 제가 지난 추천주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종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매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 기회가 다시 한번 온 것 같아서 좀 잘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웬만한 테마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5G도 조정이고 바이오 제약 조정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좀 강했었던 화폐 기업 관련주, ATM 관련주도 결국 이제 무너졌고, 그래서 강한 테마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오늘 강했던 테마가 바로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였었거든요.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위기인 그런 순간이고, 옆 나라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혹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성미생물을 그 당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요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추천을 드렸을 때 작년에 가장 그 같은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천드렸었고, 대성미생물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이 돼지열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한 백신이나 소독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그런지 중간에 가서 좀 꺾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잘 마감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관련 이슈에서 현재 백신 쪽에 있어서는 좀 실질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특징주를 가지고 왔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 쪽에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글백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이 뭔가 봤더니 낯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여기서 나오는 사료 지금 이 순간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뭐 강아지 뭐 인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닐 테고 뭔가 강력한 호재가 또 들어온 걸까요? 네, 이글벳을 본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번 최근에 방금 얘기하셨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물 약품에 대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ASF 바이러스, 흔히 이거를 우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기만 하면은 사실상 돼지가 이거는 솔직히 죽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완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뭐 백신이라도 있으면 치료하면 되는데 백신이 없으니 대체제를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돼지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경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글벳이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끝낼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글벳이 상한가를 가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뒤따라갈 종목들, 뒤따라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수혜받을 종목들 바로 후속 상한가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 보시면은 개별적인 테마 좀 올라갑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급등 나오고 상한가 만들어주고 거의 5-60% 키스트 올라갔죠? 그 다음 급등이 뭐였습니까? 어벤져스 관련주 실제로 사전 예약 이슈 나와주면서 급등 상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번 개별 이슈 돼지열병 관련 종목도 단기 급등 단기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후속주도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 종목을 마르스홈가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특징주 그리고 AS까지 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께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더 미동입니다. 매수일 4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쭉 올라갔다가 아쉽게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가가 4,500원까지 올라섰단 말이에요.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네, 제가 더미동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날 그대로 찍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뭐 오늘자에서 7%든 8%든 수익이 가능했겠는데 실제로 올라가다가 시장이 좀 작살이 나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5G 관련주들, 네, 거기에 맞춰서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충분히 더미동을 말씀드렸죠. 2100조의 5G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자율주행이다.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바로 더미동이라 말씀드렸고요. 더미동 시장 하락에 따라서 좀 밀렸지만 충분히 저는 목표가 잡고 가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급등으로 수익을 내셨다 하신 분들은 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매수일 4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100원인데 오늘이 18일이거든요. 이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42.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이거래일 만에 지금 40%에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좀 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남아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최고가가 넘어섰으니까 계속 더 상향 조정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사실상 지금 한 40% 이상 지금 시장에서 하락할 때 수익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은 굳이 뭐 욕심을 안 부려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뭐 지금 아쉽다고 앵커님이 그러셨는데 네.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또 상한가를 가고 또 50% 갈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라이프 디자인을 실제로 찍어서 한 42%, 43% 제가 언제 드렸냐 한다면 실제로 요날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서 다음날 찍으세요 드렸어요. 왜 드렸냐? 항상 얘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후속주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 하고요. 오피셜 차트 1위 하면서 키스트가 얼마 갔습니까? 6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스트를 따라갈 종목이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어벤져스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어벤져스 관련 종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벤져스 1이 몇만? 700만.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몇만이에요? 1000만입니다. 그 다음에 어벤져스 최근에 인피니트 워 그게 1100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 수는 늘어만 가고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실제 사전 예약으로만 어제자 확인해 봤을 때 50만이고요. 지금 10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개봉이 다음 주인데 개봉도 안 됐는데 50만, 100만을 깔고 가는 게 어벤져스다. 그럼 충분히 거기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급등이나 상한가를 만들어도 이상하지가 않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종목이 바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M라이프 디자인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화, 수, 목입니다. 화요일 날 드렸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상한가 4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부터는 최근에 제가 얘기한 종목들 대부분 급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나오는 종목도 제가 얘기했죠. 방탄소년단 후속주라 그래가지고 40% 갔습니다. 오늘은 뭐다? 이 어벤져스 후속주로서 충분히 이 40% 후속이 될 수 있는 SM라이프 디자인 후속주가 될 수 있는 그 상한가 예상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살펴볼게요. SK케미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8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듣고 요거 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매수를 한다면 정말 고마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 구간에서 혹시나 손절하셨을까봐 네, 혹시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전략이 있죠. 오늘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음봉에 서서 양봉에 팔아라는 말씀을 정말 꼭 저는 실천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SK케미칼이죠. SK케미칼이 어제 양봉 만들어주고 오늘부터 사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셨다면은 장중에 몇 프로가 빠졌죠? 한 뭐 5%.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오늘 5.9% 정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종가는 2.6%대로 회복을 해줬고 그래서 오늘 좋은 매수 기회였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움직임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평이한 하루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내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특별히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SK케미칼은 최근에 악재들이 많이 좀 해소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악재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왔는데 2%대로 마감했다는 거는 이제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왔고 이제는 이제 좋은 내용들 꽃길만 걸을 준비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저는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셔서 잘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께 오늘 이상 흐름 이상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우측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요. 오늘 송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오전에. 거기가 네네. 경제 자유 구역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을 여기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우리 이제 정부가 올 초부터 해서 우리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어떤 이제 그동안에 사업적으로 막혀있던 부분들을 좀 뚫고 이제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좀 특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였던가요? 거기에는 로봇 산업의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었고 또 스마트 시티도 전국에 2군데가 있죠. 근데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경쟁하는 도시들도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울산이 최종적으로 지금 될 것 같다라고 거의 이제 확정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수소차 분위기들 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은 요 수소차 수소 경제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현대차에 이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근데 수소차의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하청 기업들이 정말 수백 개,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1차 공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기업 현대차나 기아차가 있으면은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하청 기업을 보면 되겠고 사실 뭐 기술력은 많이 인정을 받아서 해외 진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보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이어서 가자면은 왜 이 시점에 수소차냐는 부분들이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막 테마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그러고 있고 증시도 하락하는데 제가 몇몇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현대차의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이번 달 초죠. 4월 달 초 기준으로 11만 7천 원에 있던 주식이 오늘 기준으로 1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현대차는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자동차 테마를 주력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정도로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있는 주식을 다 내다 팔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양시장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드렸었던 뭐 현대위아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보시면 똑같아요. 현대위아도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팔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수소차 종목은 여기 방금 소개드렸던 이 대형주들도 좋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현대차에 들어가는 1차 공급사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봤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우리 추리해봐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1차 공급사에 조금 가볍게 싹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해외에 진출까지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지금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개, 30개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조금 좀 힌트가 되는 게 있다 한다면은 현대차에 독점 공급을 하거나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기업을 좀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가 DK락입니다. DK락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 수소차에 관련된 공급 모듈이라든가 이 공급하는 기업이 DK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라인 때 지지 받아주고요. 충분히 수급만 조금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정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돌파하지 못한 라인 때를 돌파한다면 충분히 상승 추세 라인 때 이번에 깨고 지금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랑 만들어주면 될 것 같다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동양 피스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양 피스톤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된 기업인데 이 현대차 넥소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수소차 지원 정책이 나올 때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뭐 거의 쌍바닥을 만들듯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올려가는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 이번에 뭐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와준다 한다면은 한 번 더 반등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마 이 현대차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다면은 이 동양 피스톤과 이 DK락 이 두 개 중에 아마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DK락 그리고 동양 피스톤 언급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소차 이야기를 했는데 LPG 차가 나왔어요. 뭔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단순히 수소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 LPG 차량 우리 일반 고객께도 판매가 되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흥행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판매가 됐고 LPG 차량 관련된 종목을 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수소차 부품 들어가는 회사이면서 과거 LPG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 장비들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회사라서 저는 수소차로 주목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유가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LPG 차량 관련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생각해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록에 두었던 수소차 중에서 LPG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종목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아마 그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DK락이랑 동양 피스톤 혹시 과거에 LPG로 호재를 입으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나요? 그런 종목 보면 DK락이 살짝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양 피스톤과 DK락 좀 고르라 그러면은 아마 DK락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모토닉입니다. DK락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 피스톤, 성창 오토텍까지 왔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하트가 엄청 많이 왔네요. 왕팬 부처입니다. 화이팅이라고 816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네. 일단 좀 다양하게 왔고요. DK락도 보이네요. 혹시 이 안에 정답자 보이세요? 정답자 보이네요. 보이세요? 네, 정답자도 맞나요? 계시고 말씀하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또. 오.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아까 대성미생물도 그렇고 이글벳도 그렇고 다 이 돼지 열병에 관련된 종목이라서 잘 올라갔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인 거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흔히 ASF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돼지에 이 감염이 되면은
거의 이거는 사망이다. 이거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도로 심하니까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9일 날짜에 발표를 했고요. 6,300개 정도의 이 양돈 가에다가 공무원을 모두 배치를 해서 충분히 감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에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거기서 가져오는 것들을 무조건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얘기 나와줬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지금 담화문을 발표한 정도로 한다면은 지금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단기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병은 아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다. 충분히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정도로 큰 병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지역이라든가 작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떴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나 주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더 큰 급등,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돼지열병 관련 종목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돼지거든요.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이 돼지 열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계속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삼겹살 급등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삼겹살 급등하면 진짜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아까 돼지 열병에 걸리면 돼지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삼겹살 몸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실제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돼지열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 있는 돼지가 죽어나가다 보니까 삼겹살이 비싸진다가 아니라 중국에 지금 돼지열병이 걸려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뭘 원하냐? 중국은 무조건 100%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수입하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남한에서 우리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기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을 본다고 한다면은 2,900원,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2,900원 하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됐냐? 2,900원이 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60% 이상이 상승한 게 지금 삼겹살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많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럼 삼겹살이 치솟든 간에 말든 간에 어쩌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혹시 앵커님께서 아이가 있으시다면은 또는 이 집안 살림을 하신다면은 비싼 돼지고기 값을 솔직히 돈 주고 사 먹기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내 자녀와 내 자식이 있다면은 물론 돼지열병이 사람한테 옮진 않아요. 사람한테 옮진 않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면은 제 애라면은 전 돼지고기를 당분간은 먹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찝찝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옮기진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찝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꺼리고 돼지값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뭘 찾냐? 대체제를 찾습니다. 난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다 소고기 먹자니 좀 비싸요. 그럼 대체제가 뭐가 되냐? 바로 닭고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니커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오늘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전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번에 ASF 바이러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된 종목인데 백신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닭고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이 안경도 동그라니까 명탐정 코난처럼 굉장히 추리에 연결고리를 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 것 같은데, 자, 저풍 전문가님도 옆에 계신 그 코난처럼 한번 우리 찾아보시죠. 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삼겹살이 올라가니까 또 좀 찝찝하기도 하니까 다른 대체제 중에 치킨을 좀 찾을 수가 있다. 치킨, 닭고기를 네네. 좀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니커랑 하림은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올라갔죠. 네네. 안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닭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닭 관련주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이 시기가 되면 사실 닭고기 가격이
그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해요. 이제 우리 또 캠핑 가니까. 캠핑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맞물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 저도 그래서 이제 빨리 닭고기 관련 좀 찾아봤는데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제역이나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1번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한 9% 정도 올라갔고요.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붙어서 상승을 좀 해줬고 주가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없다가 지난달에 이 비슷한 이슈 나오면서 그때 한번 올라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걸 봐서는 분명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지바이오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닭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양돈이랑 육개에 걸쳐 있는 종목인데요. 체리브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 드는 그런 구간들로 보이죠. 작년에 힘들었던 구간들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저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서 이지바이오 혹은 체리브로 닭고기 관련주라면은 이 두 종목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추리를 또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만이 많으니까 제가 또 추리를 해보면 비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살이 덜 찔 수 있는 고기인 닭을 찾는다? 아닌가요? 좀 비슷하게 다가갔는데 혹시 그 앵커님은 물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신데 혹시나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죠. 늘 언제나. 하고 배고파요. 그러신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비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대략 9천만 명이나 넘어가요. 9천만 명이면은 이 지금 9천만 남한의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비만인 셈이에요. 그게 지금 중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규모로 본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그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규모가 대략 11조 규모였습니다. 근데 매년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규모가 40%씩 성장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그럼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대략 추측을 해봐도 최소로 봐도 대략 40조가량은 추측이 된다. 지금 규모 시장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거의 40조가량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엄청난 시작이죠. 최근에 5G 국내에 투자한다는 돈이 얼마였어요? 30조였습니다. 근데 중국의 다이어트 식품에 관련된 지금 규모가 40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중국의 이 인구 중에서도 뭐 비만이라고 살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다이어트 인구를 물어봤을 때 살 왜 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5명, 절반은 뭐다? 정상 체중이에요. 근데도 살을 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몸을 더 이쁘게 가꾸고 몸을 좀 더 그냥 살을 빼고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뭐 돼지고기보다 닭고기가 살이 좀 덜 찌지 않나? 그렇지 않죠. 우리 다이어트 식품 뭐예요? 닭가슴살이거든요. 또는 닭가슴살이 맛없으면 닭가슴살로 만든 새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품을 가지고 우리는 40조 규모의 중국 시장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한국에서 성공한 다이어트 식품이 있었냐? 중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왜? 비쌌으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다이어트 식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하게 굉장히 퀄리티 높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중국에 진출하는 닭가슴살에 관련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은 충분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독점 수혜도 받으면서 충분히 중국의 다이어트 관련된 40조 규모의 다이어트 식품 관련 수혜까지 같이 받으면서 급등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분명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SM라이프 디자인을 드리고 나서 이틀 동안에 상한가 40% 급등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에 40%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개별적인 테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고요. 중국의 40조 규모의 수혜입니다. 어벤져스와 같은 규모의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 40% 급등 상한가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푸드나무 보이고요. 체리브로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도 보이고 하림, 그다음에 돼지고기값 오르면 안 돼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5152번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대박 프로지요. 히든 종목 맞추기 프로그램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많이들 보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이 안에 정답자 포착하셨어요? 진짜 정답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모토닉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지금 자동차를 과연 사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자동차 이슈는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뉴욕에서 모터쇼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모터쇼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이슈가 많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선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토닉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토닉에 대한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드렸으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6% 정도 최대 시세를 내면서 종가 기준 3.9%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은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샀습니다. 지금 이쪽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토닉의 경우는 아까 수소차, LPG 두 가지 재료가 있겠고요. 자, 내일장 개장하시면은 오늘 보셨다시피 저는 음봉에서 많이 거래를 하니까 내일 음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사실 때 천천히 저점에서 잘 모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4,900원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혹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14,900원으로 일단 짧게 10%를 약간 상회하는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12,000원 근처 11,900원으로 잡았으니까요. 목표가 14,900원, 손절가 11,900원 잘 지켜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모토닉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4,900원 그리고 손절가 11,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공개해 주실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틀 전에 드렸던 종목을 SMRP 디자인인데 히든스탁에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 급등이 대략 40%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못 보셔서 아쉬운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가 수익을 못 보지 않았을까. 충분히 히든스탁에서 마르스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은 더 미동 같은 경우도 11% 급등 나와줬고요. SMRP 디자인과 상한가 40%까지 갔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ASF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이면서 동시에 40조 규모의 중국의 다이어트 식품 관련 독점할 수 있으면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SMRP 상한가 그 다음에 더미동 급등 수익을 한 번도 못 봤다 한다면 이번만큼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번 40조 규모의 중국 다이어트 식품 닭고기 관련 이 종목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해야 된다 한다면 그냥 뭐 막 뿌린다면 간절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찾아와셔야겠죠. 그냥 오기만 해도 종목을 드리는데 그럼 그거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어디로 SMRP 디자인 관련 종목이 40% 급등이 나왔던 이 후속주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제가 선착순 50명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0명입니다. 선착순 100분
오늘 S&F 디자인 상한가 못 드셨다, 수익 못 봤다 하신 분들은 꼭 그 후속주 오늘 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밤 9시에 꼭 선착순 100분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제가 맨날 힌트 또 질문 드리니까, 근데 그동안 저 노래 부를 때 괴롭혔죠? 막 째려봤죠?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창 3개 말고 4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드렸던 게 일단 내 땡버, 내 땡도 있고 다 땡, 다 땡. 파란 색깔, 그다음에 무지개 색깔이 구땡. 구땡. 그거 마지막. 이제 굉장히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땡트라고 있습니다. 네, 땡트. 네, 내 땡트. 찾으셨네. 그것까지 해서 4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무료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지금 하루가 다릅니다. 네, 테마도 매일매일 달라지고요. 솔직히 내일 어떤 테마가 제일 강할지 몇 개는 보이는데 정확히 이거다라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은 불확실한 시장을 좀 지나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실한 재료, 몇 날 며칠 날 무슨 이슈가 있다. 오늘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온 이유도 앞으로 모터쇼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슈 기대하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재료에 투자하자. 요거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종목 가격이 나왔죠. 매매하시게 될 때는 항상 음봉에 서서 양봉에 파는 전략, 파란색에 서서 빨간색에 파는 전략을 실천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2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수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타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개별 테마주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꼭 최저점에서 급등한 종목들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저 사실 거짓말했어요. 아까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지금 되게 배가 부르고요. 그럼 먹고 자가지고 지금 체가 너무 해가지고 너무 아프거든요. 저의 이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실 오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지금 앵커님이 체하신 것처럼 다들 종목이나 계좌가 꽉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상한가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SM-라이프 디자인 상한가 40% 급등 나왔습니다. 그 후속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단 한 종목 공개합니다. 40조 규모의 중국 다이어트 식품 독점 예상하고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밤 9시 마르스정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선착순 100분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상한가 한 번도 못 드셔봤다면은 이번 상한가 후속주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